해외 여행하다 보면 참 생소하게 느껴지는 게 팁을 주는 문화죠. 최근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택시기사에게 팁을 주는 기능을 시범 도입한 가운데 국내 식당, 카페에서도 팁을 요구받았다 이런 경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나라에서도 팁 문화 정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카카오 택시가 쏘아올린 팁 도입 논란 얘기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소비 트렌드 분석센터 한다혜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도 해외여행 가서 팁 때문에 좀 당황한 적 있으세요? 너무너무 당황되죠. 사실 이게 좀 익숙해지기가 어려운 문화입니다. 맞아요. 한국은 워낙 팁이 없기 때문에. 네. 저도 생각해보면 예전에 해외여행 처음 갈 때 뭐 여행 책자나 인터넷에 보면은 외국에 가면 팁을 줘야 된다. 네. 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줘야 되지? 네. 동전을 또 따로 준비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이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팁 문화가 우리나라에도 생기는 거 아닌가 요즘에 이런 얘기가 있어서요. 네. 이 얘기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 하면 카카오 모빌리티가 지난달 19일부터 시범 도입한 감사 팁 기능 때문인데 이게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픽 보여주시죠. 예, 저희가 그 화면을 좀 준비했는데 택시를 이용하고 나서 카카오 택시 이용하고 나서 이제 기사님들 평가를 하는데 그때 저 화면이 생겼더라고요. 네. 예. 기사님께 감사의 팁으로 마음을 전해보세요. 이러면서 1,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네.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국내 최대 택시 플랫폼 이 카카오티 앱을 굉장히 다들 많이 사용하실 텐데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지난달부터 이제 친절한 택시 기사님께 감사의 뜻으로 일정 금액의 팁을 주는 이 기능을 시범으로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하면 팁을 줄 수 있게 됐는데 원할 때 눌러서 팁을 드리는 거예요? 네네. 1,000원, 1,500원, 2,000원 방금 보여주신 그 그래픽처럼 그렇게 예. 선택할 수 있고 지불한 팁은 모두 카드 수수료 제외하고 이제 택시 기사님께 제공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근데 이 기능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뭡니까? 네, 사실 카카오 모빌리티에 따르면 이게 지난해부터 논의되어 온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맹택시 협의체와 함께 논의를 해왔다고 해요. 이게 서비스 개선을 위한 동기부여 차원에서 이런 서비스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적극 반영한 그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승객에게 더 친절하게 했을 때 승객도 이제 기분이 좋으면 네. 그 기사님들 평가하면서 팁도 더 드리고 네. 이런 문화를 좀 만들어보자 그쵸. 이런 취지가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이거 기능 도입한 지 이제 한 달 정도 됐는데 실제 이용객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반응 어떨까요? 굉장히 사실 좀 차갑습니다. 그래요? 네, 카카오티 이용하시는 소비자분 반응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에 없던 팁 문화가 새로 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가장 큽니다. 아무래도 요즘 소비 시장이 좀 침체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 고물가의 소비자들이 택시 요금만으로 충분히 부담스러운데 팁까지 권유하게 되니까 좀 차가운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네. 네. 택시 호출 플랫폼의 팁 기능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오픈 서베이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반대에 더 가깝다라는 응답이 10명 중에 7명 정도 되네요. 네, 엄청나게 사실 높은 수치인데요. 아무래도 화제가 되다 보니 이런 설문조사도 진행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 기사님들이 좀 더 자발적으로 친절하게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만든 제도라고는 하는데 이용객들 입장에서는 이거 기본 요금도 올랐는데 팁까지 줘야 되나 이런 그쵸. 반발하는 그런 심리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좀 낯설게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카카오 모빌리티 말고요. 뭐 다른 택시 플랫폼에서도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 좀 논란이 큰 것 같아요. 네. 왜 그런 겁니까? 네, 사실 이제 카카오택시 이전에도 뭐 타다라든지 IM 이런 일부 팁 정책을 좀 채택했었어요. 그래서 이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이전에 실시한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예. 반발이 이 정도로 심각할 거다고는 좀 예상을 못 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소비자들이 택시 호출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이 카카오티가 팁 기능을 도입하게 되면 한국 전반에 이 팁이 좀 많이 자리 잡을 것 같다는 그 우려와 불안감 때문에 예. 특히 반발이 더 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카카오 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팁 제도를 물론 지금은 시범 도입이지만 네. 이게 만약에 정착이 되면 전반적으로 좀 팁 문화가
고착화되는 거 아닌가? 이런 네.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사실 이걸 짜장면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짜장면 배달비도 과거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배달 앱이 생기면서 네. 배달 팁으로 우리가 이제는 결제를 하게 됐잖아요. 네네. 이런 식으로 플랫폼 경제가 좀 확산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관습이나 그런 규범들이 조금 바뀌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더욱 이렇게 우려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이게 이런 팁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서 좀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겠다 이런 네. 생각도 듭니다. 네. 자, 그런데 택시뿐만 아니고요. 최근에 뭐 식당이나 카페를 갔는데 팁을 요구받은 적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어떤 경우인지 좀 보겠습니다. 사례 좀 보여주시죠. 네. 자,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인데, 자, 지금 식당 테이블에 지금 저런 안내가 써 있네요. 그러니까 직원이 친절히 응대했다면 테이블당 5,000원 정도의 팁을 부탁드립니다. 예, 요런 메시지가 있고 옆에는 지금 보니까 카페 카운터에 팁박스가 있는 경우의 사진입니다. 네. 예, 다음 사례도 보여주시죠. 다른 카페예요. 자, 카운터에서 주문했는데 주문받는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직원에게 팁 어떠신가요? 네. 예, 이렇게 물어보면서 태블릿을 보여줬는데 아니 화면에 5%, 7%, 10% 이거 팁 주는 버튼이 있더라. 네. 아니 이런 거 대체 왜 들여오는 거냐? 이런 글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와서 또 화제가 됐습니다. 이거 참 낯선 상황이에요. 맞아요. 사실 저도 이 사진을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팁 문화 자체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요즘 카페나 식당에서 이런 팁박스를 둔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제가 이번에 좀 인터뷰를 준비하면서 봤더니 법에는 요거 팁을 따로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가격에 그런 서비스에 대한 봉사 요금까지 포함해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원래는 별도의 팁을 요청하는 것이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에 따라 좀 불법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제가 불법에 가깝다라고 불법에 가깝다? 이거 참 애매하네요. 네, 참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명확히 불법이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성이나 의무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 줘도 되니까. 네네네. 그래서 소비자가 좀 자발적으로 팁을 지불하는 행위 같은 경우에는 예. 대가성이 없는 그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예.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직원이 앞에 있고 여기에 팁박스가 있고 네. 뭐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 태블릿을 보여줬는데 맞아요. 직원이 앞에 서 있고 이러면은 안 주겠다고 누르기도 좀 어려우니까 부담을 느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드네요. 사실 한국 소비자는 되게 부담 많이 느낄 것 같아요. 저만 예. 해도 되게 줘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압박이 좀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예. 괜히 좀 눈치가 보일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그 조사 결과를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팁에 대한 거부감이 좀 큰 편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팁에 대한 거부감이 미국에 비해서 좀 큰 편입니다. 미국은 관례적으로 팁을 주죠. 그렇죠. 한국에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외국 문화라고 해서 팁이 항상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네. 이처럼 팁은 좀 문화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 팁을 주는 관행이 잘 정착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예. 또 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팁은 필수는 아닌데 서비스에 따라서 팁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팁 문화가 좀 잘 발달한 편이고 예. 프랑스나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팁을 요구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아시아는 팁 문화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일본과 중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팁을 안 받고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팁을 주고받는 일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어색한 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소비자들 같은 경우에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값만 지불하면 되지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또 내가 지불해야 하냐 이런 인식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근데 미국은 팁을 주는 게 관례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어떤 배경이 있는 겁니까? 네, 사실 이 미국의 팁 문화가 생긴 지 굉장히 역사가 오랜데요. 여러 설이 있습니다. 예. 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16세기 영국에서 처음 팁이 시작됐습니다. 오래됐네요. 네, 그때 당시에 웨이터에게 내 것 좀 빨리 갖다 줘 하는 의미에서 남들보다 빨리 줘. 네네네 해서 이제 to ensure improperness라고 해가지고 예. TIP라고 줄임말을 해가지고 냅킨에다가 딱 이렇게 써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팁의
첫 시작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예. 미국도 이제 그게 전해지게 되었는데 예. 초기에는 팀 문화에 대한 반발이 당연히 심했습니다. 그런데 남북 전쟁 이후에 흑인들이 해방되면서 이제 서비스업에 종사하게 됐어요. 그런데 자본가들이 흑인 노동자의 임금을 줄이고 대신에 팁에 의존하도록 하면서 팀 문화가 좀 널리 퍼진 그런 상황입니다. 아, 임금 낮게 주면서 이거 팁으로 채워라. 네네. 뭐 이런 그 문화가 있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날에는 서비스의 대가로 이제 팁을 지불하는 문화가 잘 자리 잡았는데 예.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42개의 주에서는 팁을 받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훨씬 낮게 책정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최저임금이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거는 팁을 받아서 본인의 임금을 유지해라 뭐 이런 의미인 겁니까? 맞습니다. 그 낮은 임금을 팁으로 채우라는 의미인데요. 예. 이렇게 채우시는 분들이 최소 55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 최저임금을 고용주가 반드시 맞춰줘야 됩니까? 어떤 상황인가요? 맞춰줄 필요가 없고 팁을 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을 좀 더 낮게 하고 이제 소비자가 그 팁을 주면 그걸로 채워가는 그런 형식으로 우리나라랑 좀 임금 제도가 많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임금을 보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팁을 네. 받는 그런 문화가 이제 관례화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에 팁이 관례긴 한데 코로나 유행하면서 더 오른 측면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이 이제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객들이 위기에 처한 그 서비스업을 어떻게든 좀 살려주고자 팁을 많이 주기 시작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예. 기업들이 팁에 의존하게 됐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이제 기업들이 팁을 요청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직원의 임금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직원의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업의 팁을 요청을 좀 하는 편인데 말씀 주신 대로 직원의 급여가 좀 불안정해진다는 그런 문제점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팁에 이제 의존하도록 많이 의존하도록 하게 되면 이게 팁은 또 불안정하니까 네. 예, 많은 날도 있고 적은 날도 있을 테니까요. 네. 근데 이 팁이라는 게 어느 정도 선의에 기반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도 이거 팁이 너무 많이 올라서 좀 부담이 된다. 그리고 아니 이럴 때도 내야 되나? 네. 뭐 이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한번 같이 보시죠. 네. 자, 미국에 있는 올리버 쌤이라는 유튜버의 영상을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빵집에 가서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는데요. 자, 직원이 주문을 받는 게 아닙니다. 1.69달러짜리 베이글을 주문했는데, 자, 근데 팁을 요구하는 화면이 떴고요. 최소 팁이 보세요. 1달러예요. 최소 팁이 1달러예요. 네. 아니, 1.69달러짜리 베이글을 준비했는데 최소 팁이 1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거 거의 절반에 달하는 수준인 그쵸. 거 아니냐. 그래서 네. 지금 올리버 쌤도 당황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팁을 주지 않겠다고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하지만 이거 뭐 좀 안 주기는 뭐하고. 네, 맞아요. 예, 결국 팁을 줄 수밖에 없더라 이런 얘기가 저 영상을 통해서 전해졌습니다. 자, 미국에서도 아니 이거 이럴 때도 팁을 줘야 돼? 게다가 많은데 이런 분위기가 요즘에 좀 있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팁플레이션이다 뭐 이러면서 팁에 대한 피로감이 거의 정점을 찍고 있어요. 그래서 SNS 상에서는 이제 젊은 세대들이 팁 너무 주기 싫다 이런 막 불만도 막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방금 보신 대로 태블릿 결제 시스템이 확산되었기 때문입니다. 네. 왜 그런 거죠? 네, 과거에는 저희가 면대면으로 직원들께 좀 현금 형식으로 팁을 제공을 했었어요. 예. 그런데 코로나 이후에 키오스크나 휴대용 그런 태블릿으로 결제를 많이 하게 되면서 이 시스템에서 방금 보신 대로 좀 당당하게 또 교묘하게 이렇게 예. 소비자들한테 팁을 요구하는 상황이 많아진 겁니다. 네, 그래서 팁을 주는 버튼은 강조를 해요. 되게 화려하게 좀 강조를 하고 예. 팁을 안 주는 버튼은 좀 덜 강조하는 식으로 해서 이게 일종의 넛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소비자를 유도하기 위한 설계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팁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한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직원이 서 있거나 하면 좀 부담이 될 수도 그쵸. 있고.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키오스크를 직원이 대신 눌러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말요? 예. 네. 자, 그렇게 미국에서도 요즘 팁플레이션이다. 이거 팁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부담을 호소하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배달비가 없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부터 배달비를 내는 게 좀 관행이 됐잖아요. 자연스러운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거 팁 문화가 우리 사회에도 정착하는 거 아닌가?
예, 요런 얘기들이 이제 좀 나오고 있어서 좀 네. 어떻게 좀 아세요? 네, 사실 우리나라는 팁 제도가 규범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과거에도 우리 고깃집이나 횟집 가시면은 뭐 직원분들께 고생하시는 직원분들께 소비자가 돈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이걸 팁의 관점으로 보기보다는 조금 종업원과 고객 사이에 주거니 받거니 하는 정의 의미에 더 가까웠었는데요. 정의 의미. 네, 예. 최근에는 이 미국식 팁 개념이 점차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관습을 바꾸기란 참 쉽지 않죠. 예.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기에는 더더욱 이 팁 문화가 받아들여지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미국과 또 그런 임금 체계가 다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반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도입을 만약에 하려면 굉장히 논의가 많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우선 팁 문화가 잘 정착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최저임금 제도나 또 기타 다른 제도적인 측면에서 매우 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 더 많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이 팁을 내는 것이 무조건적인 손해가 아니라 좀 이득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그런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이 뭐 서비스 직종에 있다고 해서 최저임금이 더 낮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미국과 이제 차이가 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최근에 여기저기에서 팁을 요구받았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관련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의 한다혜 연구위원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